네, 안녕하세요. 마니머니 하창한입니다. 지금 9시 반인데요. 시향을 찍고 다시 유튜브를 좀 들어가 봤는데, 뜨기는 하는데 계속 오류가 나고 실시간 스트리밍이 저는 좀 잘 되지 않네요. 그래서, 뭐를 할 거냐면은, 일단은 게시물에 좀 요청해 준 거를 제가 좀 스샷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종목군들 짧게 짧게라도 좀 차트 분석을 조금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주니월드 님이 제 기준으로는 주니월드 님이 어쨌든 무림 페이퍼 일단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무림 페이퍼인데 일단 무림 페이퍼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좀 등락폭이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죠. 그리고 주가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라인에서 이 회색봉을 만나는 게 좀 좋지는 않거든요. 여기 닿아서 이제 패대기 치면은 갭 메우러 가는 건데 일단은 요 회색선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일단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지 않고 꼬꾸라지면 1차, 그 다음에 여기 2차로 한번 빠졌다가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골판지나 백판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 이유가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지금 그래도 오늘 뭐 지어소프트나 이런 새벽 배송, 동방 이런 애들 좀 움직였거든요.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영풍재지랑 신풍재지 이런 애들 좀 움직였어요. 물론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림 페이퍼도 관련돼서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이 흐름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쪽에 좀 더 무게를 잡고 당연히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너무 이제 고점 라인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은 빠르게 한번 본전 나왔을 때 좀 물량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다시 좀 잡아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1차적으로 조정 나온다면 2차적으로 조정 나온다면은 이제 요 아랫라인에서는 이 코로나 이슈가 끝나지 않으면은 좀 담아가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3,300원 라인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 돌파를 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HMM은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김미숙님께서 5일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해상우님이 역대 최고 흐름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건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지금 아직까지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100원을 지지를 하는지를 보시고요. 요거까지 돌파가 되면은 일단 밑에까지 한번 올 건데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갭이 또 없네요. 없는 상황이고 사실 여기 라인이 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여기 라인이 지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라인인 게 지금 여기 100원 라인 보시면 여기서 갭을 만들면서 올라갔었고 여기 부쉈을 때 한번 조정이 나왔거든요. 확대를 해보시면은 여기 라인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 이거 뚫을 때 크게 갔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100원 라인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 뚫을 때 강하게 시세가 나왔고 여기 라인 눌렸을 때 또 물렸던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부분에서 여기 갭이 있네요. 그래서 한번 조정이 나온다면은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좀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에 갭은 메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무너진다면은 2차 지지 박스권은 여기겠죠. 11,200원 라인대. 그래서 1차, 2차로 좀 나눠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싸리 갭을 메우더라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HMM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뭐 무조건 끝났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의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사실 주가의 상승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좀 조선주들이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일단 얘가 좀 고가 라인을 가려면은 15,200원 라인을 좀 강하게 뚫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사실 상방이 얼마든지 뚫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보실 필요성은 좀 있겠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뭐 빠르게 뭐 던지고 집어 던지고 버리고 그러기보다는 어차피 이거 단기보다는 조금 중기로 끌고 가시려고 이거 선택을 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로 시세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요때부터는 조금 뭐 조정도 나올 거고 시간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넥신입니다. 제넥신이 오늘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가가 눌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아랫라인 부분에서 조금 반등이 나와 주려고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조건적으로 물론 좀 기분도 안 좋으실 거고 장중에 등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 좀 스트레스는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런 라인에서 만약에 좀 빠진다면은 이게 또 저가가 좀 갱신이 됐거든요. 저가가 좀 갱신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한 번 정도는 또 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로 올라갔었는데 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꼬꾸라졌고 기술적 반등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뚫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은 길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길게 어차피 끌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고 삼자배전 같은 경우는 136,400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넥신 같은 경우 그래도 국내에서 어쨌든 뭐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치료제나 이런 부분에서 선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눌렸을 때 좀 오히려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덕산 하우징 덕신이죠. 덕신 하우징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좀 동전주예요. 사실 동전주 같은 경우는 좀 차트적으로 좀 많이 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 상황에서는 지금 사실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건축용 이런 건저지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건설주들도 조금은 최근에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고 또 좀 조정이 좀 나왔죠.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좀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상황으로 봤을 때는 차트로 좀 봤을 때는 뭐 이슈는 뭐 이제 터지면은 그 관련된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게 일단은 얘가 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1520원 라인을 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요게 깨지면은 이제 좀 빠르게 좀 눌릴 수가 있고요. 얘가 올라가는 게 찐일 경우에는 1650원 라인을 좀 뚫고 좀 올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라인들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쵸, 여기 지금 비어 있잖아요. 여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이 부분도 한번 메울 수가 있거든요. 메웠다가 다시 한번 뭐 자리를 잡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요거 메우러 내려가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은 조심해보자 라고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ENF 테크놀로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반도체용 불산 원재료 뭐 이런 국산화 이런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한번 눌렸잖아요. 눌려서 전 라인에서 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라인은 좀 굉장히 좀 견조한 라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뚫을 때 어디를 뚫어야 되냐면은 얘가 뚫을 때 일단 저번 처음으로 뚫어야 되는 건 45,000원 라인이에요. 일단 45,000원 라인을 좀 뚫어주면 이게 캔들로 뚫어야 돼요. 캔들로 뚫어주면은 일단 전라인까지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요 부분에서 한번 47,500원 라인에서 한 번 정도는 조금 빌빌거릴 수 있지만 지금 여러 번 시도하다가 좀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반도체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워낙 빅사이클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중기적인 부분으로 끌고 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 단기보다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는 노리시면서 가야 될 거고, 여기 라인 전 고점 라인을 이제 캔들 자체로 뚫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신고가 흐름도 유지가 될 가능성도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느긋하게 조금 가져가 보시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겠고요. 그 다음에 1위지씨 좀 보겠습니다. 진단키트가 오늘 사실은 조금은 아쉬워요. 지금 조금은 좀 아쉬운 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뭐 지금 원래 오늘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제지나 그런 종목군들처럼 사실은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지가 못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라인들을 일단 깼습니다. 깼고, 이 부분을 깼을 땐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갭을 메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갭을 일정 부분은 메워줬잖아요. 갭을 일정 부분은 메워줬는데 아직은 덜 메웠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방 자체는 일단은 8,650원 정도까지는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일단은 갭 자체가 워낙 크게 발생이 되면서 나왔었기 때문에 갭을 메워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120주선도 있어요. 120주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한번 빠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여기 갭을 메우는 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갭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갭이 너무 많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조심해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월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월봉이 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봉 개수가 좀 적어서 60분 봉이 조금 안 나오는데, 60분 봉이 좀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30분 봉으로 좀 바꿔서 30 월선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이게 조금은 이렇게 눌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30월선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안 닿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는데, 요게 8,250원에서 8,300원 라인 부분으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요 부분에서 조금 반등이 또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기간이 짧아서 좀 안 나오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 30으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40으로 바꾸셔도 되고 해서 조금 바닥 라인을 그래도 확인을 어느 정도까지 조금 이런 평균선이 좀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EDGC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진단주들 반등 나올 때 반등이 나오겠지만, 일단 차트상의 흐름들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슈가 있어도 갭을 지금 거의 다 메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갭을 차라리 메우는 게 나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이제 반등이 지금 이평선 상으로는 그래도 좀 이쁘게 만들어져 나가려고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어서 지금 기준점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바뀌는 라인이기 때문에 다음 캔들까지는 이제 양봉이 떠줘야 단기 캔들들이 좀 움직이게 되고 이평선들이 움직이게 되고, 거기서 이제 21선이랑 만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요런 라인을 한번 만들 거예요. 요때 좀 치고 올라가 주면서 전라인 때 잡으면서 갈 건데, 물론 얘가 여기 갭이 있고 여기 갭이 있고 또 위에도 갭이 있죠. 갭이 지금 요런 봉상으로는 좀 보이지 않는데, 지금 갭을 보면 일단 여기 하나 있고요. 갭이 여러 가지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게, 얘가 워낙 계단식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갭이 여러 군데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도 사실 조그만한 갭 하나 있죠. 여기도 갭 하나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갭 부분 여기도 역시나 갭이 있죠. 그러니까 갭이 있어요. 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있기 때문에
갭이 있는 부분들 17,000원 라인 아까 여기 갭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갭이 있었는데 요런 갭들을 메우는 부분들은 분명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얘 같은 경우도 이 라인 13,500원 라인을 뚫고 뭔가 크게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기업의 기다리던 모멘텀들이 터지고 하면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이 가격 라인 때 왔을 때 여기 눌렸었던 사람들이 분명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 매수하거나 이제는 올라갈 거야 라는 사람 생각으로 좀 했었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어쨌든 지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sen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 일정 라인에 왔을 때 물량을 터는 그런 라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수sen택으로 치면 32,000원에서 34,000원 라인 고 라인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디지스도 이 13,000원 라인에서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SK 디스커버리입니다. 일단은 제가 뭐 좀 길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 조금씩 짧게 하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크게 좀 도움이 되실지는 사실은 조금은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일단 제가 또 혼자 원래 스트리밍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게 좋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짧게라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케미칼과 더불어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지금 회사죠.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SK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이제 건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본업으로 본다면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런 관련된 기대감들로 본다면은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간략하게 뭐 차트 위주로 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요거 봤을 때 얘도 좀 굉장히 비슷한 차트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디스커버리랑 굉장히 차트 흐름이 비슷한 게 있는데 약간 시젠 느낌이랑도 좀 많이 닮았습니다. 시젠 떨어지기 전 가격 라인이랑도 되게 비슷한데 한번 보시면 그쵸? 시젠 떨어지기 전 차트 모양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시젠 떨어지기 전과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인데 시젠도 여기 이제 120선 만나면서 좀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 120선을 만났을 때 만나는 것까진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라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좀 더 바닥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건 좋지만 만약에 여기까지 깨고 내려가면 정말 피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닿더라도 닿으면 빠르게 올라가서 다시 치고 올라가서 전 라인대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만원 라인대를 회복을 해주는 것이 일단 굉장히 좀 중요하겠고요. 적어도 65,000에서 66,000원 라인을 좀 회복을 해주는 것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mid라인 때 가장 mid라인 때 좀 이탈을 하면은 비중은 조금 줄이셨다가 다시 아랫라인에서 뚫고 올라올 때 그때 재매수 하시는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차트적으로 한번 무너지면 굉장히 좀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이거는 이제 신진호님께서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었던 건데요. 지금 저는 게시판에 있는 종목군들을 그냥 하나씩 조금씩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왔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유상증자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있었고 여기 올라갔던 건 이제 해상풍력 관련돼서 올라갔는데 사실 뭐 요 라인까지는 한번 빠질 수가 있어요. 요 라인까지는 한번 빠질 수가 있고 일단 여기 아랫라인까지는 좀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에서 이제 하단 잡고 뭐 매수 접근하는 거는 나쁘지가 않죠. 두산중공업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엔 친환경 관련된 그런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고 그다음에 해상풍력 뭐 유니스 최근에 이제 CS 윈드 굉장히 잘 움직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해상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 자구안 잘 되고 있고 어쨌든
이런 좀 재무적인 부분을 좀 털어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얘가 다시 올라갈 때 요 16,000원에서 16,200원부터 16,500원 라인, 그 이전에도 굉장히 뚫기 힘들었던 라인이 굉장히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 퓨어셀처럼 결과적으로는 뚫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위아래 박스권에서 여기 한번, 여기 박스권에서 한번, 여기 아랫라인 박스권에서 한 번씩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면 충분히 좀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해상폭력 굉장히 성장성이나 이런 기대감들은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은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조금 지켜보실 필요성은 있겠고요.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충분히 이제 여기 전라인 때 뚫고 가면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지속적으로 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생택은 뭐 어차피 제가 매일 하고 있으니까 넘기고, 또 동동동님이 동화약품 또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동화약품 동화약품을 좀 볼 건데, 일단은 코로나 치료 후보물질 임상 이상을 11월 달에 좀 착수를 했었죠. 11월 달에 좀 착수를 했었고, 그때 이제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좀 한번 주가가 좀 튀기기는 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동화약품 치료제 임상 승인 요 관련된 이슈가 터졌죠. 여기 10월 23일, 아마 여기 23일일 건데, 그쵸, 23일, 24일, 그쵸, 여기 터지고, 그 다음 여기서 올라갔는데, 일단은 요 종목도 지금 이런 치료제나 이런 임상 관련된 이슈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여기 17,500원을 안 깨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지금 최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안 깨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고 가기보다는 안 깨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깨게 되더라도 여기 아래 박스권 아랫라인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슈 그대로 있을 때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62, 120을 뚫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만 치고 올라가도 이제 120선 위에 안착을 할 수가 있고, 단기평선 뒤 중장기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120은 가만히 있는데 나머지 애들이 뚫고 올라가 주면서 이걸 뚫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정배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트들이 약간 요런 느낌이죠. 요런 느낌. 이제 요렇게 돼서 120보다 60이 좀 아래에 있지만 단기평선이 뚫고 올라갈 때, 요럴 때 강한 시세가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배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얘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얘가 찐으로 나오려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윗라인 때 올라타주는 가격대가 좀 필요하겠죠. 요게 이제 26,000원 라인인데 이 부분 올라타는지 여부를 조금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이브 컴퍼니 이거 최근에 또 했었던 것 같은데,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나님께서 또 했습니다. 요거를 했는데, 일단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신규 상장 종목이죠. 신규 상장 종목이고, 제가 이거는 6개월 동안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 초반에 눌렸던 가격을 또 누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공지능이랑 빅데이터 기업인데, 오늘 이제 그게 조금 움직였죠. 그 로봇 관련된 애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좀 움직인다면 또 추가적으로 이런 AI나 관련된 부분들도 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전자공 시스템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치고 있는데, 제가 요런 단일 공급 계약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체국 4세대에 이거 종업하고 있고, 어쨌든 단일 판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어떤 회사인지 그런 것들 이제 투자 설명서 보여드리면서 이 사업의 내용에서 뭐 이거 5G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AI나 이런 것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 전 라인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라인, 요런 라인들 좀 지지가 나오는지 좀 보시고, 여기서 다시 캔들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거 뚫고 내려가면 일단 전 라인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뭐 박셀이나 요즘에 최근에 좀 떴었던 그런 종목군들이야 좀 잘 가지만, 대부분이 열의 아홉은 좀 많이 빠집니다. 오히려 초반에 눌렸던 가격보다도 더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요 AI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중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타로 접근하신 것이 아니라면은 아싸리 요거 물량 뚫고 떨어질 때 나머지 그 기간 중에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예요. 약간 예를 들면 빅히트 같은 느낌이죠.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줄 거니까, 그럴 때 차곡차곡 물량 모으셔가지고 어차피 중장기로 보실 거면은 AI나 이런 거는 미래에 대한 그런 승부수를 또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직 스튜디오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반도체에서는 칩스 앤 미디어, 화장품에서는 연우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은 지가 좀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결과적으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충분히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도 많은 좀 수익을 좀 누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당연히 눌렸을 때 한 번 정도는 물타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업황이 좀 너무 좋죠. 뭐 이제 K-팝이라든지 뭐 어쨌든 디지털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래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미래가 굉장히 좋고,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얘가 CG를 하는 업체거든요. CG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고, 얘도 이제 추가적으로 가려면 결과적으로 5,500원 라인을 좀 뚫고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오늘 봉 자체는 나쁜 봉은 아니에요. 그래서 3, 4거래일 이내에 요 봉만 다시 뚫고 가거나 아니면 우상하는 흐름들만 나타나 주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 유지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얘가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갭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갭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성과는 만나면 안 돼. 얘랑 만났을 때가 패대기 치는 그 시작 라인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위즈익 스튜디오는 조금 이 60분 봉을 좀 보시면서 이 회색선이 올라와서 마주치는지 그런 여부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여기 라인, 얘 같은 경우 4,930원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30원 라인부터 이제 4,900원 라인까지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좀 지지를 해주는지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TV 나왔네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수젠텍은 어차피 제가 하니까 그 이제 뭐 최민호님이나 다른 분들 뭐 이경희님이나 얘기해놨는데 그거는 제가 언급하지 않을게요. 일단 또 이승희님께서 아프리카 TV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TV 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이 기업도 충분히 언택트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사실은 많이는 움직이지는 못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요렇게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요 중간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집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매집을 할 수 있는 가격대 라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6만원 돌파를 하게 되면은 6만원 5천원까지는 갈 거예요. 대신에 얘가 이제 여기서 또 맞고 또 여기서 못 뚫으면 또 꼬꾸라지는 건데, 얘가 이거 뚫을 때는 여기 라인까지는 올라와 줘야 돼요. 66,000원까지. 그래서 65,000원을 돌파할 때는 66,000원을 좀 같이 돌파해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 밴드인 것 같아요. 물론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겠죠.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은데 뭐 입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가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다른 애들 다 움직일 때 조금씩 쉬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일단은
요거 만약에 회색선 깨고 내려가면 여기 기회 매수 기회 줄 거기 때문에 요럴 때 만약에 깨는지 확인해 보시고 안 깨면은 이제 조금씩 물량 가져가시면 되고, 요 깨면은 밑으로 눌릴 거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잡으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요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H 바텍인데 이거는 소이소이님이 또 했습니다. 소이소이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종목이 너무 많네요. 제가 네, 지금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조금 이게 오히려 이제 쉬지 않고 또 빠른 속도로 빠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KH 바텍 같은 경우는 요 힌지 관련된 부분이죠. 힌지 관련된, 그러니까 접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얘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도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얘가 지금 이제 바닥을 한 번 더 다져야 돼요. 지금 이제 곧 저점을 올리려다가 지금 눌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7,500원 라인 좀 지지가 나오는지 확실하게 좀 다지는 걸 보시고요. 요거 다질 때 이제 60선까지 만나야 돼요. 요거 다지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면 충분히 좀 상방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지지 나온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000원대 16,100원 라인 때 요런 거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 번 정도는 좀 세게 눌릴 수가 있는데,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힌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 뭐 굳이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깬다라면은 아싸리 박앤세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13,000원부터 14,000원 정도 라인에 좀 매수 밴드 잡으셔가지고 뭐 좀 더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요 라인까지 잡아야겠죠. 잡으셔가지고 물량 모으시면은 그래도 좀 재미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중기적으로 봐야 돼요. 이런 종목을 단타로 들어가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가 한번 눌렸을 때는 한번 하방이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봉과 월봉 중요한 라인들 좀 지지가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 라인에서 지금 중요합니다. 17,500원 라인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은 보시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넥센 타이어입니다. 지금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좀 잘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매출 감소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최근에 뭐 보면은 타이어 쪽으로 해서 뭐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 조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기본적인 그런 흐름들은 나쁘지 않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요한 게 좀 못 뚫던 라인을 이제 캔들 자체로 뚫었기 때문에 시도를 하는데, 지금 요게 이제 여기서 좀 지지부진한 게 요 라인을 뚫기 위해서 지금 약간의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요거 뚫으면서 이게 요까지 뚫어주면은 아마 슈팅이 요 라인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요 라인까지. 물론 좀 욕심을 부리면 요 개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요 개까지 보는 건 좀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도로 좀 접근 대응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여기 라인을 좀 돌파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를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타이어 쪽 뭐 일단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 조금은 그렇지만 뭐 최근에 러시아 관련된 이슈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착 원재료 역대 최대 뭐 이런 애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고 자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얘기가 있어요. 이제 재고가 많이 늘어난 것들, 이런 부분들 그쵸, 지금 수령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관련된 부분들 조금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타이어 3사에 속하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나온 부분들이 일단 좀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일양약품, 얘도 단기간에 좀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맥스 출시 하나의 비타민 미네랄 담았다 요런 얘기도 있고, 이제 불법 리메이트에 또 들어갔어요. 일양약품 식품제약 판매 업무 정지 3개월짜리 그거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렇죠. 덜미를 잡혔다 그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악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무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차트적으로 좀 보면 지금 이슈가 많기 때문에 좀 호재랑 악재가 혼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딩으로 빠르게 좀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얘가 지금 여기 라인까지 갔는데, 중요한 거는 요 54,000원, 54,400원 라인 좀 지지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들 좀 유지가 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돌파를 만약에 시도를 한다면 7만원 정도까지는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요 부분 지금 윗골에서 눌렸던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좀 패대기 치는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60선이 내려와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마중을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에콜론 차트를 좀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랩지노믹스인데,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가 워낙 제약 바이오들이 많아요. 제약 바이오들이 많아서 비슷한 얘기들이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랩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18,500원 라인까지도 하방을 일단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라인까지 좀 지지가 요 제가 그려놓은 요 박스권 안에서 좀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지지 나왔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요거 보셔야 되고, 요까지 깨지면 요까지도 봐야 돼요. 요까지도 봐야 되고요. 일단 이평선들 빠르게 내려와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별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좀 단기적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뭐 3만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좀 잘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일단 필요해요. 그런 흐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젠과 뭐 이제 엑세스바이오, 뭐 수젠텍, 뭐 바디텍미드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은 잘 움직이게끔 잘 움직일 수 있게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랩지노믹스는 뭐 진단 키트 불량이나 뭐 요런 지금 그런 해프닝 관련된 부분들로 지속적으로 좀 괴롭힘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많이 좀 좋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에다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뭐 그렇다고 뭐 시젠이나 이런 애들은 지금 잘 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나마 조금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애들도 지금 막 빌빌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랩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랩지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이제 그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에서 수급이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그런 흐름들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오늘 좀 올랐어요. 오늘 좀 올랐는데 사실 요 박스권 흐름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상단 부분을 좀 뚫었고요. 요거라면 이제 6만원 정도까지 한번 시도를 할 건데, 60일선 맞고 패대기를 좀 칠 수가 있어요. 일단 올라갈 만한 거는 SK 뭐 이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이슈 밖에는 없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동물 임상이란 그런 학교랑 임상해서 이제 식약처 승인하는 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그나마 나오는 게 이제 계량신약 관련된 부분이죠. 식약처 승인 기다리고 있었던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부분들 아직은 뭐 때문에 올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부분들로 또 한 번 정도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케미칼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6만원 정도는 한번 시도를 해볼 건데, 결과적으로는 얘도 여기 윗라인 때부터 차익 실현 매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57,500원 라인을 얼마나 잘 이제 좀 강대하게 뚫어주느냐를 집중해서 조금 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진단 종목이 너무 많아요. 또 PCL 또 나왔는데 결국엔 똑같습니다. 얘도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이제 개별적인 그런 모멘텀들 당연히 터져 나오는 게 있다면은 당연히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좀 주가의 움직임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이것도 어제 제가 스트리밍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항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이것저것 얘기도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는 진단 키트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관심을 좀 받아야 돼요. 저는 요번 주에 그래도 진단주도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라인 3만원 라인 좀 돌파를 하는지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시도를 한다면은 한 36,000원 요 라인까지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면 하겠지만 요때부터 뚫으려면은 이제 진단키트 종목군들이 움직일 만한 정말 강력한 그런 좀 이슈가 터져 나와 줘야 돼요. 뭐 FDA라든지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중요한 라인 3만원을 돌파를 시도를 할 때 이제 캔들로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시즌이나 이런 애들이 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좀 중기적으로 담아놓으면 좀 재미 본다라고 제가 영상을 찍었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제 뭐 광군제랑 요런 걸로 좀 재미를 많이 봤죠. 그래서 좀 전라인 대를 뚫어주면서 한번 조정 나왔지만 N자 나와주면서 좀 뚫고 올라가서 지금 가는데 사실 이제 요 라인에서 요 라인 부분까지 한번 23, 4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시도는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패대기가 좀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조심을 좀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라인 구간이 항상 센 라인입니다. 요 연말 연초 부분이 항상 이제 화장품 특히나 연말 쪽은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이유가 이제 광군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도 늘어나고 기대감들이 이제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확 들어오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좋았지만 요 기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1, 2월 때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보통은 나와줬거든요. 1, 2월 때. 그래서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요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또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씩 분할 매도로 좀 접근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눌렸을 때 다시 사면 되니까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얘가 이제 20만 7천원 라인 이탈되면은 좀 빠르게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보자 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제넥신 했고 비츠로테크 했고 넷마블 그리고 어제 한 것들은 좀 뺄게요. 어제 한 것들은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넷마블 정도까지 하고 좀 마무리를 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좋은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결과적으로 갭을 메우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갭을 다 메웠고요. 이제 요 박스권 내에서 주가 움직임들 계속 나올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20이 60을 이렇게 60이 120을 뚫고 내려오는 라인들이 나오고 있고 이건 제가 이제 네오위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애플론 같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넷마블도 결국엔 게임주 성숙이고 빅히트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이슈가 됐다가 빠지는 그런 부분에서 본업으로 가야 되는데 구글 순위 좀 높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과거의 그런 영상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평선이 좀 자리를 잡아주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까지는 조금 살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좀 숨가쁘게 정말 많은 종목군들 막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너무 짧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유튜브가 좀 오류가 있어서 안 되는 부분에서 그냥 또 뭔가 놀고 있긴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또 이제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면 또 한 번도 여러분들이 또 신청해 주신 종목군들도 언급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일단 어제랑 오늘 좀 해서
이제 스트리밍에서 거의 다 좀 일단 한번 다룬 것 같아요. 거의 다 한번 다뤘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조금이라도 가격 라인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대응하시기 좀 편하니까 잘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수요일 날 또 스트리밍 있으니까 그때 또 관련된 부분들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황이랑 해서 대충 한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빠르게 좀 얘기를 좀 했고요.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이제 뭐 또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나 그런 설명들, 그리고 아무래도 또 혼자 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텐션을 좀 빠르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뭐 시간까지 합하면 거의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